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경기 북부 접경지인 포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대북전단 20만 장과 K-팝과 트로트 음악, 드라마가 담긴 USB 5,000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을 담아 북으로 풍선을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에도 대북전단 30만 장을 북한에 날렸는데요. 북한이 이를 빌미삼아 오물풍선 약 1,000개를 남쪽으로 내려보내 맞대응했고 결국 마지막 안전핀으로 여겨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지난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영일 만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며 탐사 시추 계획 승인 사실을 발표했지요. 2007년부터 15년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탐사 작업을 벌여왔던 굴지의 에너지 기업인 우드사이드가 2023년 1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게다가 1년도 안 돼 사업성이 있다고 본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지는 일반 주택으로 돼 있고 연평균 매출이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석유공사는 오늘 아브레우 고문과 함께 의혹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어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보시다시피 센터샷으로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당시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명백히 어긋난 진술을 김건희 씨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수사팀은 김건희 씨 출석 조사 없이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건희 씨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아직 수사팀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지검장, 담당 차장이 교체됐는데도 관철할 수 있을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가져오라고 제시한 마감 시한이 오늘 밤까지입니다. 좁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말입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 3개의 상임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국회의장까지 제시한 법정 기한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의결하겠다고 거듭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운운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민심이 자기 편이라며 더 이상 독주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걸렸습니다. 우길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해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요. 우길기를 내건 사람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인 50대 입주민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를 항의하기 위해 현충일에 맞춰 우길기를 내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난이 빗발치자 이 입주민은 슬그머니 우길기를 내렸다고 합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의료계 반발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무기한 전체 휴진으로 뜻을 모았고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투표는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6만 명 가까운 회원이 참여하면서 45%가 넘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귀하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8%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싸움을 걸었던 정부,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